2016도 1306 업무상배임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긴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피고인 3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업무를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아닌 피고인 2에게 그 업무를 맡겼고 피고인 2는 이를 수행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금지하는 무등록 정비사업 위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라는 법률 용어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만약 포함된다고 보면 무등록자가 변경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하급심은 수립이라는 표현은 최초의 계획 수립만을 의미하고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약 변경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행정적 결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수립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법령의 체계와 입법 취지, 기존 판례, 시행령에서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이 판결을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명확성 원칙을 다소 완화한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형벌법규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명확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법의 목적과 체계를 고려하여 문헌을 확장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조합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형사법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엄격 해석 원칙과 목적론적 해석의 균형을 보여준다. 단순히 문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한 점은 타당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이 확장된 측면이 있어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의 경계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벌법규 해석에서 어디까지 목적론적 해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킨 판례라고 볼 수 있다. 법의학적 쟁점은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재개발 사업과 같은 건설 철거 과정에서는 구조물 붕괴, 낙하사고, 분진 흡입 등 다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망 원인의 규명, 외상 형태의 분석, 사고 당시의 작업 환경과 안전조치 여부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붕괴 사고의 경우 외력에 의한 손상인지 구조적 결함인지 구별하는 것이 핵심적인 법의학적 과제가 된다. 과학수사 측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여부와 그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회의록, 전자문서, 설계도면, 비용 산정 자료, 행정청 인가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 또한 변경 전후의 설계나 권리 배분 구조를 비교하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이메일, 서버 기록, 전산 시스템 로그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이 판결은 형벌법규 해석에서 단순한 문헌을 넘어서 법의 목적과 실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명확성 원칙과의 긴장관계를 남긴 사례이다. 동시에 재개발 사업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형사책임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라고 할 수 있다.